어, 지난주에 이 부분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부분 안내를 해 드렸냐면, 보이스 미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는 가장 좀 기본적인 일은 내가 재생하고자 하는 노래를,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상대방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보통 스테레오 믹스를 찾아보다가 스테레오 믹스가 좀 성능이 안 좋거나 좀 더 강력한 기능을 원하는 경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믹서 장비를 구입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보이스 미터를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스 미터를 사용할 때 그냥 음악만, 노래만 일방적으로 들려준다 한다면은 굳이 이 레이턴시하고 뭐 이런 설정 같은 것들 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만 상대방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이스 미터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 하면은 MR을 켜놓고 노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컴퓨터에다가 MR, 음원을 켜놓고, 그러니까 가사가 안 들어가 있는 노래죠. 가사가 안 들어가 있는 음악을 켜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방송하듯이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싶으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이크와 스피커, 이 음악 소리 간의 레이턴시 부분이 중요합니다. 레이턴시라는 것은 일단 딜레이, 그러니까 노래하고 음악하고 목소리 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보통은 마이크 소리가 상대방한테 조금 늦게 전달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음악에 잘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박자가 안 맞는 것처럼, 내가 박자를 못 맞추고 늦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이 컴퓨터 시스템, 소리 전달 체계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크와 이 스피커 간의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이 일단 음향기기나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뭐 노래 부르는 콘텐츠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레이턴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전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의 레이턴시 맞춰주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구입하시면 또 돈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보이스 미터를 이용해서 이 레이턴시 관련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 미터가 사실 업데이트 되고 또 윈도우즈도 업데이트 되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안내해 드렸던 부분이 많이 좀 어긋나고 활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보이스 미터 최신 버전을 실행했을 때 이상한 드라이버가 좀 설치되어 있다 하는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가장 지금 말씀드렸던 레이턴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보이스 미터 설정에 있는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하고 엔진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 기능, 이 기능이 보이스 미터 최신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기능 때문에 오류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오류를 좀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조합이 컴퓨터마다 거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숫자의 컴퓨터에서 이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하고 엔진 모드를 활용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다.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보이스 미터 동작이 꺼지거나 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류가 많은 기능이면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보이스 미터의 최신 버전에는 이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하고 엔진 모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회색으로 바꿔놨어요. 완전히 그냥 빈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회색으로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하고 엔진 모드를 변경하고 WDM 버퍼링을 낮춰서 이 레이턴시를 전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레이턴시를 줄여서 이 반주 음악과 목소리 간의 좀 시간 차이를 줄였었는데
일단 보이스미터 최신 버전에서 이 기능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보이스미터를 활용할 때, 저도 보이스미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용 OBS 프로그램에 이 소프트웨어 믹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활용하면은 저도 충분하게 이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서 보이스미터를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스미터 여러분들이 좀 오류 있다는 내용을 자꾸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보이스미터에 대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보이스미터 사용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버퍼링 값을, 버퍼링 WDM 장치의 버퍼링 값을 전에는 좀 낮춰도 256이나 뭐 한 단계 한 단계씩 낮춰서 테스트를 해봐도 이 소리가 깨지는 일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뭐 128이나 160이나 192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쯤 돼서 이제 소리가 깨지거나 이상하게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512 말고 위로 올라가도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도 512 말고 다른 어떤 샘플을 사용을 해도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소리가 깨지는 증상이 발생해서 하나하나 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이스미터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전에는 이 샘플을 하나하나 변경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고, 또 메뉴에 리스타트 오디오 엔진을 선택하면은 이 변경한 값이 바로 실행이 되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 설정 값을 하나 변경하면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야지, 다시 시작을 한번 해야지 이 변경된 값이 적용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예전 버전 2054 버전하고 최신 버전인 2058 버전을 거의 한 수백 번은 껐다 켰다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WDM뿐만이 아니라 ACO4 관련 설정을 좀 확인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부팅이 필요해서 굉장히 많이 껐다 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의 한 수백 번 껐다 켰다 하면서 좀 알아낸 정보들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WDM을 낮춰서 이 버퍼 값을 내린다고 했었는데, 이 버퍼 값을 내릴 때 보통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A1, 우리가 소리를 듣는 장치죠. 소리를 듣는 장치가 A1에 설정되고, 마이크 장치가 하드웨어 인풋으로 해서 피지컬 인풋에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A1의 버퍼 값하고 피지컬 인풋인 마이크의 버퍼 값하고 보통 표시가 돼요. 그런데 보이스 미터가 업데이트되고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이크 쪽에 버퍼 값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 보이스미터의 마이크 레이턴시는 마이크 쪽의 버퍼 값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A1 메인 디바이스의 버퍼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레이턴시가 좀 줄어드는 경향,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WDM 버퍼를 지금 줄이면 소리가 깨지니까 사실 이 내용이 좀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해 본 것이 이 ACO4올이라는 ACO 관련 프로그램, 얘도 가상 ACO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이스 미터에 한번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ACO라는 기능이 컴퓨터나 아니면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음악 작업을 할 때, 뭐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키보드, 전자 키보드, 아니면 전자악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이 컴퓨터의 입력값에 따라서 이 악기들이 좀 입력되는 그 속도가 다르면 사실 이 합주라는 것이 되지가 않잖아요. 합주라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되는 악기나 목소리나 이런 반주들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레이턴시가 줄어들어야,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별로 없어야 정상적으로 합주된 것처럼
인식이 돼서 연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 음향 장비 업체 중에 한 군데서 이 ACO라는 형식의 소리 전달 체계, 소리 처리 방식을 만든 거예요. 이 오디오 스트리밍 인풋 아웃풋이라는 소리 처리 방식을 만들어서 큐베이스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만든 스타인버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디오 입출력 API 표준, 그러니까 오디오 입력 출력 방식인데 그 레이턴시를 굉장히 많이 줄인 음악 입력 출력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ACO4이란 프로그램은 ACO라는 음악 출력 방식을 활용하는데 좀 가상의 기기를 이용한 것처럼 가상의 뭐 음악 악기나 아니면 전자장비나 마이크나 출력 장치를 입력한 것처럼 인식시켜서 그 소리 처리를 ACO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좀 만들어 놓은 가상 ACO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ACO4올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데 ACO4올 프로그램을 설치하러 들어가면은 2.15 베타 버전, 2.15 베타 1 버전 이런 식으로 좀 베타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최신 버전이긴 한데 제가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얘네는 어떻게 동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동작시키는 설정이 좀 변경이 됐는지 어려워서 저는 2.14 ACO4올 2.14 버전 정식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고 그 중간에 a4info.exe라는 파일 얘는 그냥 안내가 아니라 그 뭐 정보용 파일이고 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얘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CO4올 2.14 English 이 버전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 버전을 설치하시면 얘는 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는 등록이 되긴 하지만 실행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는 항목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음향 장비의 설정에서 추가하는 그 패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 기능, 뭐 VST 기능 전에 이렇게 좀 활용을 했었죠.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ACO4올 2.14 버전을 설치하시고 컴퓨터를 재부팅 하시면 여기 A1을 설정할 때 ACO4올 버전 2 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ACO4올 버전 2는 그러니까 ACO 이 포맷은 A1에만 설정할 수 있고 A2나 A3에는 ACO4올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A1 항목이 보이스 미터의 메인 소리 출력 장치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표시가 돼요. 여기서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CO4를 선택하면은 이 메뉴 시스템 세팅 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패치 ACO 인풋 스트립스 항목하고 패치 버스트 A1 ACO 아웃풋 이 두 개, A2하고 A3 항목이 이렇게 좀 채널을 설정할 수 있듯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설정은 이 ACO4올 버전 2라는 이 하얀색 이 글자를 누르면 ACO4올 설정 화면, 설정 패널이 나와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이 밑에 트레이 아이콘, 숨겨져 있는 트레이 아이콘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ACO4올 설정 항목이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이 ACO4올 설정 항목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지금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소리 입력 출력 장치들의 모든 항목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패널, 기본 설정 항목 안에서는 장치들을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치의 세부 설정을 변경을 하려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설정하면은 이렇게 이 내부 샘플레이트나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이 항목들 이 표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이 더하기를 누르지 않았을 때 그 표시되는 이 장치 하나하나가 소리 입출력 장치, 소리 입출력 장치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사운드 카드에 해당하는 내용, 이 큰 항목이 사운드 카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카드의 내부를, 세부 항목을 보면 소리의 입력 출력 장치가, 그러니까 이 하위에 있는 소리 입력 출력 장치가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리 입력 출력 장치 중에서 이 앞에 전원 장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이 소리 입력 출력 장치를 전체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을 때 얘네가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소리 입력 출력 장치의 앞에 이렇게 전원 표시를 켜주면, 그러면은 이 ACO4ALL이라는 이 그 가상 ACO 프로그램이 이 장치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입력된 하나하나의 채널로 인식을 해서 ACO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장치, 내가 사용하는 사운드 카드, USB로 연결이 되어 있건 아니면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건 내가 사용하는 장치에 이 불을 켜주시면 돼요. 이 불을 켜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개 장치를 사용하신다면 불을 여러 개 켜주고, 이렇게 불을 여러 개 켜주면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은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이게 근데 사용하는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하가 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노이즈가 끼거나 하는 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사용하는 장치, 꼭 필요한 장치에만 이렇게 불을 켜줘서 재생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 재생이 된 장치들은 이 채널 설정에서 채널을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리얼텍 오디오 장치의 스피커하고 마이크는 지금 제가 스트리밍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얼텍 장치를 켜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리얼텍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출력하고 입력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리얼텍 장치의 이 메인 전원을 켜서 리얼텍 오디오 사운드 카드의 장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USB 장치, USB 스피커나 마이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USB 장치의 전원을 켜서 ACO4ALL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ACO4ALL의 버퍼,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ACO4ALL 보면은 이 밑에 쪽에 버퍼 사이즈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퍼 사이즈는 이 전체 항목에 대한 버퍼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의 사운드 카드 장치에 해당하는 버퍼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장치를 누르면 이렇게 버퍼 사이즈가 이 다른 장치에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장치, 내가 사용하는 스피커 마이크 장치의 버퍼 사이즈만 레이턴시를 줄이려면 밑으로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버퍼 사이즈를 변경할 때도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그 ACO 버퍼 사이즈를 변경을 했다면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보고 적용이 잘 됐는지, 소리가 깨지지는 않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한 번 껐다 켜면 안 되고 두 번 정도 껐다 켜야지 좀 노이즈가 줄어들거나 이 증상이 해결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 느꼈냐면 AC 오버퍼를 밑으로 내렸다가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한번 다시 512 상태로 올리고 껐다 켰는데 노이즈가 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두 번 정도 껐다 켠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이즈가 이제 정상적으로 없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노이즈가 발생해서 AC 오버퍼를 전에 사용하던 수준으로 올렸는데 노이즈가 안 없어졌다 한다면 한 두 번 정도 재부팅을 해가지고 노이즈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장치들에 이렇게 활용 전원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재생 그 표시를 켜놓고 이 사용하는 장치들의 또 버퍼 사이즈를 줄이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면은, 적어도 저는 진행을 해보니까 96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도 소리가 깨지는 증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AC-4 이 보이스 미터에서 WDM 그 버퍼는 512 말고 512 밑에 있는 400단계까지 내려도 깨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얘는 128 샘플로 해놔도 좀 소리 깨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AC-4를 이용해서 이 마이크 레이턴시를 이렇게 좀 버퍼 사이즈를 줄여서 활용을 해보시고,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레이턴시 컴펜세이션, 이 항목을 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레이턴시 버퍼, AC-4 버퍼를 이용한 레이턴시 부분이 컴퓨터에 뭐 로드가 많이 걸리거나 해서 즉각적으로 동작을 하지 못할 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좀 어떻게 뭐 유용을 해서 좀 설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얘를 지금 이 밑에 있는 메인 AC-4 버퍼 사이즈로 설정해 놓은 것과 같이 설정을 해놨더니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0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젤 끝에 있는 1024로 설정하니까 노이즈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두시거나 아니면은 1024로 좀 두시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면은 커널 버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제일 밑으로 내려놓으시는 것이 레이턴시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노이즈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내가 사용하는 장치를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해놓고 오른쪽 위에 있는 레이턴시 컴펜세이션을 0이나 1024로 다 올리거나 내려놓고, 여기 중간에 있는 버퍼 오프셋이나 아니면 커널 버퍼를 제일 밑으로 내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AC-4 버퍼 사이즈를 128 정도로 내려서 이 스패너를 눌러서 설정 변경을 끄고 재부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 AC-4 버퍼 사이즈로 설정한 부분이 여기 out A1 메인 디바이스의 버퍼 사이즈로 오게 되고, 하드웨어 인풋 1번에는 이렇게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패치 AC-4 인풋 스트립, 이 항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in 1번, in 2번, in 3번이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 인풋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인데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1번, 2번, 그리고 이렇게 표시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제가 AC-4 올에서 설정하기로 입력 장치를 하나만 지금 설정했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입력 장치가 하나예요. 입력 장치가 하나인데 이 입력은 스테레오 입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널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두 채널 입력이 들어가서 한 채널, 두 채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인풋 1번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입력하는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스테레오를 다 활용을 한다면 왼쪽 채널에 1번, 오른쪽 채널에 2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왼쪽, 오른쪽이 스테레오로 잘 재생이 될 것이고, 만약에 1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왼쪽 채널이 출력이 될 때는 양쪽 채널, 그러니까 모노톤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마이크의 왼쪽 채널이 스피커의 모든 채널에서 재생이 되도록 될 것이고, 만약에 왼쪽, 오른쪽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왼쪽은 2번, 오른쪽은 1번으로 해놓으면 말하는 것, 그 마이크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겠지만 출력이 될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출력이 되는 이런 그 스피커 채널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동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여러 개 연결해 놓으면 여기가 1번, 2번이 아니라 1, 2, 3, 4, 5, 6번까지 그렇게 좀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마이크 하나만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인풋 2번, 3번에도 같은 마이크로 입력되는 내용을 똑같이 입력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ACO 그 채널로 입력되는 마이크 채널, ACO로 입력되는 마이크 채널을 인풋 1번, 2번, 3번에다가 다 똑같이 연결해 놓고 얘네들을 뭐 하나는 비트로 연결되도록 하고 어떤 거는 B1 비트로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ACO 출력 입력 설정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드웨어 인풋에 보면은 그 장치 설정을 하지 않아도 A1 ACO 인풋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2번 채널 이렇게 설정하면 ACO 인풋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입력되는 모든 채널에 ACO로 입력받은 마이크를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이 버퍼링 WDM은 그러니까 보이스 미터 자체의 버퍼링 WDM은 512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ACO 자체적으로는 버퍼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ACO A1 메인 인풋 디바이스는 버퍼링 128 버전으로 동작을 하고 이 상태에서 ACO에 연결된 마이크 항목은 레이턴시가 거의 없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동작하는 것처럼 소리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시면은 제가 그 조촐하게 테스트할 때는 전에 이 WDM 인풋 익스클루시브 모드랑 엔진 모드를 변형해서 레이턴시 그 측정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레이턴시가 더 빨라진 것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변형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또 소리 출력하는 소리를 입력받는 프로그램, 소리 입력받는 프로그램에는 또 믹서 채널을 이것에 맞게 또 설정을 해야죠. 보이스 미터의 아웃풋으로 내가 재생하는 MR하고 마이크 장치가 같이 나가게 되어서 나중에 좀 소리 출력 설정할 때 출력 설정할 때 채널을 분할하기는 그 프로그램에서 좀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보이스 미터에서 소리 채널을 분할해서 활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믹서로 이 보이스 미터를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리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이스 미터를 이용해서 VST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크에 리버브 특수 효과를 넣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방법을 사용할 때 보이스 미터의 이 패치 인서트 부분에 왼쪽 오른쪽 채널 하드웨어 인풋 1번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ACO 출력으로 주도록 해가지고 그 VST 프로그램에서 리버브나 아니면 다른 특수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그 전에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패치 인서트에서 이렇게 채널을 열어서 다른 VST 프로그램에서 소리 출력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ACO4 올이 ACO 소리 처리를 담당하는 이런 그 기능이라서 이 기능 자체에서 좀 특수효과, VST 특수효과를 좀 줄 수 있을까 하고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ACO4 단계에서는 그 소리 좀 처리를 하기는 소리 처리가 안 되고 이 보이스 미터를 통해서 보이스 미터의 패치 인서트 기능을 통해서 소리를 VST 플러그인하고 연결을 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똑같이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크의 리버브나 아니면은 다른 뭐 보코더나 이런 설정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패치 인서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이 보이스 미터의 마이크 레이턴시를 줄이는 ACO4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이 내용대로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